영화평론가 한지용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화 마틴 에덴은 경계를 논합니다. 잭 런던의 동명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런던이 소설에 담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의 자전적인 내용에다 20세기 이탈리아 이야기를 섞었습니다. 원작의 줄거리 틀과 문제의식을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해석한 영화로 경계에 선 인간의 고뇌와 좌초를 그렸습니다. 원작 소설의 배경 캘리포니아는 영화에서 나폴리로 바뀌고 소설에서 영화로 말한 마틴 에덴은 영화에서 이탈리아어로 말합니다. 시공의 변화는 피에트로 마르첼로 감독이 언급한 대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작 소설은 아메리카의 비극의 시어도 드라이저 등과 함께 특정한 시공간의 맥락을 어느 정도 감안하며 읽어야 하지만 영화 마틴 에덴은 20세기 중반 이탈리아 나폴리가 배경으로 제시되었다 하여도 시간 공간과 무관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른 계급에 속한 남녀의 사랑. 적과 흑의 줄리앙 소렐이나 위대한 개츠비의 사랑이 마틴 에덴에서 반복됩니다. 다른 계급에 속한 남녀의 사랑은 예술 작품이 다루는 오래되고 익숙한 소재입니다. 잭 런던의 마틴 에덴과 영화 마틴 에덴에서 그 구도를 답습하면서 신분 상승 수단으로 글을 제시한 것이 이채롭습니다. 주먹 잘 쓰고 배운 것 없는 선원 마틴 에덴은 부유층 가문의 엘레나를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소설엔 엘레나가 루스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는 소설을 말 그대로 각색하였는데 루스가 엘레나로 바뀐 것을 비롯하여 마틴과 엘레나가 만나는 첫 장면에서 인용된 시인이 영국의 스윈번에서 프랑스 보들레르로 바뀌는 등 변형이 일어납니다. 영화의 첫 장면도 소설과 다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한 것으로 변화를 통해서 영화로서 어떤 성취를 끌어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노동자 계급에 속한 마틴과 부르주아 계급에 속한 엘레나의 사랑이 중심축을 이룬 것은 영화나 소설이나 동일합니다. 다만 마틴 연인의 계급이 소설의 루스일 때는 부르주아에 가깝고 영화의 엘레나일 때는 상류 계급에 가깝다는 미세한 차이는 드러납니다. 엘레나처럼 생각하고 말하기 위해 마틴은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여 홀로 공부하고 홀로 글을 씁니다. 펜 하나로 세상과 맞선 마틴의 기계는 처음에는 사랑에서 비롯하였지만 점점 각성한 지식인의 소명으로 바뀝니다. 영화는 플래시백으로 시작하는데 그 장면의 대사가 마틴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나보다 강하다. 그 힘에 맞서 내가 가진 건 나 자신뿐이지만 다수에 짓눌리지 않는 한 나 역시 하나의 힘이며 내 글의 힘으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한 내 힘은 가공할 만하다. 왜냐하면 감옥을 짓는 자는 자유를 쌓는 이보다 자신을 변할 수 없다. 마틴은 소설가 런던이 그랬듯 벼랑 끝에 몰렸다가 극적으로 작가로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같아지고 싶어서 그의 옆을 걷는 개라도 되고 싶어서 성공한 작가가 되었지만 작가로 성공하는 길은 엘레나와 멀어지는 길임이 드러납니다. 노동자 계급에 속한 남자와 부르주아 계급에 속한 여자 사이의 사랑은 남자가 자유를 쌓으면서 여자가 지은 감독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작가가 되었지만 작가가 됨으로써 마틴은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극중 마틴의 멘토인 사회주의자 러스 리샌든이 말한 환멸은 헤어진 연인과 조우한 끝부분에서 결정적으로 표현됩니다. 사랑을 위해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였고 작가가 되는 과정에서 사랑을 잃은 마틴은 작가로서 성공하자 사랑이 돌아온 것을 보며 인생이 역겹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사랑은 사랑에게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성공에게로 돌아온 것임이 너무 명백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틴이 예술론을 잃어버리고 자초하다가 끝내 자기 파괴의 결말로 치달은 이유가 그러나 단지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환멸이 마틴을 절망케 한 결정적 원인이긴 하였지만 그는 경계에 선 인물로 경계 위에 서 있기도 경계를 넘기도 힘들어했습니다. 런던은 소설 마틴 에덴을 개인주의 비판으로 요약했는데 사실 개인주의자는 경계를 넘는 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로 개인주의가 더 강할수록 어떤 영역에 속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마틴 에덴으로 유형화한 인물은 개인주의자로서 경계에서 배회함으로써 작가 정신을 실현하고 모종의 실존을 획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실존이 꼭 존재의 증명일 필요는 없고 자유의 증명으로 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철구나 잭 런던의 문제의식. 프롤레타리아 마틴은 부르주아가 되고 싶었을까요?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되고 싶다고 믿었지만 어쩌면 그냥 그렇게 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르주아적 속물성과 탐욕은 감성적 허영을 만족시켜준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자 노동자인 마틴에겐 적응하기 힘든 악덕이었습니다. 자본주의에 적응해가는 성공한 작가로서 자신에게도 환멸을 느끼는 마틴의 모습을 런던의 원작 소설 발간 111년 만에 영화로 제작된 마틴 에덴은 보여줍니다. 마틴의 멘토 로스는 곧 다가올 환멸로부터 자신, 즉 마틴이죠, 을 구할 유일한 길은 사회주의라고 말합니다. 사회주의가 필요해. 노예가 너무 많아라는 러스의 인식은 마틴에게 전적으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마틴은 노예가 너무 많아에는 절절히 동의하였지만 사회주의가 필요해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마틴은 집산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자들로부터 공격받으면서도 신문의 사회주의자로 소개됩니다. 동시에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시장주의자들로부터도 선창에서 배운 정치 경제학이란 비아냥을 들으며 배척당합니다. 이처럼 성공한 작가 마틴은 오해와 배척에 둘러싸이며 종국엔 일생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랑에도 배신당합니다. 여담으로 영화에서 표현된 소위 자유주의자들은 극중 마틴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반독점과 같은 규제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요즘 말하는 신자유주의 이념, 신봉자들과는 다른 듯합니다. 자유주의 혹은 자유주의자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또 학문 분야에 따라 매우 폭넓은 의미로 쓰이므로 마틴을 철없는 젊은이로 조소하는 극중 엘레나의 집단을 건전한 시장주의자 정도로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영화에서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대립 가운데서 마틴이 개인주의를 고수합니다. 강철군화 때문에 일반적으로 런던을 사회주의 작가로 받아들이지만 연구자들은 런던에게 개인주의 면모 또한 강하다고 지적합니다. 개인주의를 비판하는 의도에서 런던이 마틴 에덴을 쓸 만큼 소설이나 영화에서 마틴이 개인주의자로 등장한 것은 불가피했지만 의도에도 불구하고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나 마틴에게 제작자의 애정과 동감이 느껴집니다. 개인주의가 근대인의 숙명이기 때문일까요? 현대를 사는 인간이 먼저 개인으로 존재하고 그런 이후에 개인을 넘어서게 된다는 관점에서 모두는 마틴처럼 경계인입니다. 영화는 환멸로 기결하지만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사랑의 정수를 그려내면서 경계인인 우리의 숙명을 메타포로 소화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영화와 소설이 비슷한 듯 대비를 이룹니다. 소설과 달리 결말을 짓지 않고 저 너머로 헤엄쳐가는 마틴의 모습을 보여준 엔딩은 원작의 창의적 해석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멋진데 가까이서 보면 얼룩투성이라는 영화 초반부 마틴의 유아에 대한 촌평은 소설과 영화에 모두 살아있는데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설에선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항상 명확하고 정확한 석판화를 보고 자라라, 마틴이 유아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묘사됩니다. 유아에 대한 마틴의 인상은 익숙한 석판화에 대한 인식과 대비되어 영화와 소설 전체의 방향을 시사합니다. 영화는 이 내용을 납축해 놓아 자칫 시사를 놓치기 쉽습니다. 영상 언어만이 할 수 있는가? 마틴 에덴은 잭 런던의 삶, 소설, 영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른바 각각의 형상화가 일어납니다. 영화가 소설의 대미를 빗들었듯 단계별로 변형과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균열과 변형은 간단히 발효와 부패라는 두 경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화 마틴 에덴은 발효에 가깝기 쉽습니다. 주인공이 경계에서 혼란을 겪는 모습은 영화의 영상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과도 연결됩니다. 영화 속 사실과 회상 기억은 영상에서 구분됩니다. 기억과 회상은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영상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여기서 실제 영상은 극중에서 상상이나 기억이 되고 픽션은 극중에서 사실로 설정됩니다. 마틴 삶의 전도와 호응하듯
넌픽션과 픽션은 역전됩니다. 소설로는 불가능한 표현이어서 마틴 헤든의 영상적 해석 의견을 풍성하게 했습니다.